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상황에 이어서 이제 비밀번호 확인을 체크하면 되는 건데, 자, 비밀번호 확인 체크는 이제 그냥 뭐 가지고 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밸류를 꺼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입력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비밀번호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값과 얘가 갖고 있는 값이 같은지 아닌지만 우리가 체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온 다음에 랭스를 가지고 이제 따져볼 게 아니라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인풋의 밸류랑 폼에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가 가지고 있는 밸류랑 같냐 다르냐 요것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세신님 혹시 저한테 저기 파일로 보내지 마시고 그 복사해서 하나만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핸드폰으로는 파일을 못 여는데 PC카톡을 아직 로그인을 안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냥 그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밸류를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만약에 ASD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값이 AST다. 그럼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 if 검증을 타겠죠. 서로 달랐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패스워드부터 다시 포커스로 보내준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 거 띄워놨던 게 없나? 왜 없지? 여기 있네. 우리 걸로 와서 자 ID 입력 안 하면은 뭐라고 하고 여기로 갈 거예요. 입력했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확인 입력하고 이름 입력해요. 근데 지금 둘이 같죠? 둘 다 지금 ASD거든요. 이러면 서로 같기 때문에 if문을 안 탈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코드에서 얘는 달랐을 때 타는 거니까 지금 입력하지 않은 상태 여기까지 검증을 다 우리가 방금 눈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얘를 검증할 차례인데 얘가 지금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달랐다. 이렇게 아예 다르게 이렇게 갔다. 그럼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비밀번호를 확인해라 라고 뜬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이미 우리가 밸류에 대한 걸 꺼내 쓰는 방식을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냥 꺼내져 있는 밸류를 가지고 비교만 하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검증까지 완료를 했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보여주고 내가 만약에 단순히 포커스로 여기로 이동시키는 거 말고 기존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날려주고 싶다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이 패스워드가 갖고 있던 일단 포커스 가는 건 가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밸류 얘를 널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얘만 바꿀 게 아니라 패스워드 체크가 갖고 있던 값도 널로 바꿔주고 포커스를 보내버린다면 그럼 여기에 뭐가 입력이 되어 있었던지 간에 얘네들은 비워지는 거고 포커스는 얘한테 가는 거고. 자 보세요. 다시 ID 입력을 해볼게요. 비밀번호 입력을 했고 비밀번호를 틀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해놓고 확인을 눌렀을 때 비워지면서 여기로 포커스가 간다. 기존에 들어있는 밸류를 널로 바꿨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값이 비워진다. 자 공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공백이 아니라 널이 들어가야 진짜로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자, 인풋에 들어있는 밸류, 비우기, 없애기, 뭐 이런 거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인풋값 초기화하기. 그냥 상황을 검색하면 어차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크립트 처음 배울 때 스크립트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렸던 게 있어요. 스크립트는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함수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그 함수들 우리가 어차피 다 알고 쓸 수 없다. 그러면 내 상황에 맞는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지 검색해보면 된다 라고 했었죠. 사실 모든 개발이 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개발하는 거는 정말 극소수고요. 웬만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런 건 어떻게 해? 라는 거를 구글에 검색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 얘를 이렇게 쓰면 이게 되는구나, 아 이런 거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면서 개발을 하는 건데 스크립트 얘 또한 마찬가지고 얘는 더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지금 onSubmit에서 이런 걸 통해 디스를 사용해서 폼이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밸류를 꺼내 쓰고 이런 것도 단순히 검색 한번 해봤으면 되는 겁니다. onSubmit, returnFalse 이런 것만 검색해봐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필수 검증에 대한 걸 스크립트에서 처리할 때 이 onSubmit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은 메서드가 끝난다고 하면은 리턴 펄스를 만나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증이 다 완료가 됐고 여기까지 통과를 제대로 했다면 그때는 막을 게 아니라 보내야 되죠. 어디로 보내야 돼요? to join 이 서블릿으로 보내야 실제로 DB에 인설트까지 될 거잖아요. 자, 그거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form.subm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폼은 누구예요? 이거. 우리가 join form subm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넘겼던 인자, 폼 태그 자체, 그리고 그걸 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 친구한테 바로 submi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죠. 자, 이 폼한테는 이 태그가 고스란히 들어있던 상태예요. 근데 이 태그를 어떻게 한다? submit 한다. 그리고 나서 메서드가 종료하죠. 그죠? 자, 이러면 이 submit이라고 하는 애가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return false보다 join form submit이라는 메서드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얘가 실행이 됐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메서드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얘는 그냥 전송해 버립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전송한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만나봤자 이미 전송이 됐는데 끝난 겁니다. 상황 이해되세요? 자, 이 submit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입력을 해요. 비밀번호 일치하게 입력을 하고요. 가죠. 우리가 검증으로 걸어놨던 조건물들을 걸리지 않고 다 뚫고 내려왔다면 이제 문제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데이터베이스 안에 까보면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onSubmit이라고 하는 옵션 속성을 통해서 서브밋이 되지 못하고 일단 스크립트 함수를 실행하는 걸로 막아놨던 거를 검증할 거 다 검증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강제로 전송시켜 버리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그러면 여기 뒤에 return false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전송이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동기로 이동이 이미 서블릿으로 코드가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놨던 서블릿에서 이런 처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문법으로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를 보여주면서 메인으로 돌아가는 이 상태가 된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회원가입 기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네이버 같은 데에서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거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제가 뭐라고 쳤는지 모르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게 하는 기능도 있죠? 이거 하면 보일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이거 난 그냥 입력밖에 안 했는데 애초에 텍스트가 점으로 나오면서 안 보이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 input 태그에 지금 타입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현재.
없으면 기본값 뭐라고요? 텍스트. 이 타입이 인풋 태그에 타입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값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요 자리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회원가입 비밀번호 쪽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그냥 인풋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비밀번호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도 타입을 패스워드로 만들어 준다면 여기서 노출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얘를 눌렀을 때 나타나죠.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비동기로 이 인풋 타입의 속성인 타입 텍스트 패스워드를 왔다 갔다 시키는 그냥 그런 로직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냥 비동기 처리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크릿 모드라서 딱히 나오지가 않을 텐데 이거를 그냥 모드로 가서 자, 보시면은 벌써 나왔죠. 제가 다른 거 한번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여기 가서 없애고 클릭하면요, 지금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 입력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남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데에서도 여기보다 구글이 낫겠다. 이런데 보면은 눌렀을 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자, 이런 기록들 나오고 있죠? 자,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로긴 아이디 여기에 오토 컴플리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지금 오프라고 했습니다. 오프. 그러면 얘는 안 나와요. 이거 시크릿 모드 아니거든요.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지금 처음 썼죠. 오토 컴플리트라는 속성 자체를 처음 썼는데 나오던 게 오프로 바꾸니까 안 나와요. 그럼 얘 기본값 뭐겠어요? 5이에요. 자, 5으로 바꿨습니다. 아이디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인풋 태그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이 속성들 우리가 다 알아야만 될까요? 지금 여기 플레이스홀더, 뭐 네임은 당연히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플레이스홀더나 오토 컴플리트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만 할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이런 거 혹시 있나? 하고 검색해 봤을 때 있으면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걸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required. 얘는 보세요. 자, 이건 누가 띄운 거예요? 지금 저 가입 버튼 눌렀는데 원래 스크립트로 알림창 뜨던 애가 스크립트 알림창이 안 뜨고 갑자기 다른 게 떴죠.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여기 아이디 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인풋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는 제가 방금 추가한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required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애초에 인풋에도 걸 수 있어요. 여기에 아무 값이 들어있지 않으면 얘는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띄어쓰기 했더니 넘어갔죠. 안 뜨고 스크립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onSubmit을 통해 이런 스크립트 문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는 얘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속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 구글링을 해보시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고 눈으로 한번 쑥 훑어놓으면
다음번에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넓혀 나가면 돼요. 스크립트 쪽은. 그렇게 하면 거의 전부입니다. 그게. 이 타입 패스워드는 일단 빼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 테스트 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회원가입 간단하게 만드는 거 플러스 눈서브밋을 통해 검증하는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실제로 가입이 잘 되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을 다 안 넣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빼는 걸로 가고, 만약에 타입을 하나라도 넣었다면 그 친구들은 타입이 들어있는 게 깔끔할 거예요. 다 같이. 그거는 이제 취향 플러스 상황에 따라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그런 요소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커밋한 거는 공유를 완료를 했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아이디 검증 중복 체크요?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중복 체크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비동기라는 기술을 안 배웠잖아요. 비동기 없이 중복 체크를 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중복 체크 같은 거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입력된 값을 이 버튼 눌렀을 때 서버 쪽 서블릿으로 넘겨요. 그럼 서블릿에서 DB 갔다 와서 데이터를 보고 이 아이디 이미 있어. 그럼 그 값을 얘한테 돌려요. 그러면 그 아이디 이거 아이디 이미 중복됐어 라는 값을 가져오면 너 이거 못씀 이라고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이제 좀만 더 진도 나가다 보면은 아작스라는 거 배울 거거든요. 비동기 통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비동기 통신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훨씬 더 편하고 깔끔하고 이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를 딱히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거 방법으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JSP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로그인 기능을 만들 겁니다. 자, 이걸 할 건데 로그인 기능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제가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짚어드렸던 거랑 유사하게 로그인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만들려면 로그인 버튼이 있어야 될 거고요.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그인 페이지로 가야겠죠. 여기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게 해줘야 될 거고,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또 있어야겠죠? 누르면 입력된 정보 두 가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서블릿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서블릿이
아, 네. 그러면 그 초이님도 제 거 그 오픈 채팅이나 줌 채팅방에다가 지금 본인 그 JSP 코드 한번 저한테 쭉 복사해서 넘겨주세요. 전체 복사해서. 네. 넘겨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 그리고 아이디가 일치하는 게 존재하고 비밀번호도 일치한다면 여기 성공시키기. 그리고 아이디가 일치하는 게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회원이다 라고 보여주고 로그인 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일치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면 같다면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보여주고 로그인 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로그인의 로직.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로그인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그인을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고,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서 너 로그인 해도 돼, 너 일치하는 거 있어, 로그인 성공, 일치하지 않아,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 뭐라 하고, 그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로그인을 했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려고 우리가 뭐 만들었었죠?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여기서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었던 거.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변수 만들어 놓고 값을 저장했죠. 기본값 세팅해 놓고 로그인을 했다, 그럼 얘네들한테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이걸 하는 이유가 그냥 간단히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 로그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보죠. 그냥 로그인을 했다라고 치고, 자, 여기서 메일 버튼 눌렀대요. 로그인 했죠? 메일 버튼 누르고 갔대요. 만약에 이렇게 갔다. 자,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메일 기능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얘는 로그인을 못했겠네요. 그럼 로그인 다시 하라고 하겠네요. 그럼 비슷하게 여기서 만약에 뭐 웹툰으로 갔다. 저 로그인 되어 있죠 지금. 근데 이런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얘가 기억하지 못한 상태라면 여기서도 로그인 다시 하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 때는 항상 로그인 기능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했을 때 그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 웹에서 로그인을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하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거거든요. 로그인은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로그인을 기능을 만들었고 로그인을 성공을 시킬 거면 로그인 했을 때 그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다른 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는 정보로 기억을 해야만 얘가 로그인을 했구나, 그럼 얘에 대한 정보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가능해야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실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랑 우리가 지금 다른 점이, 현재는 웹을 사용하고 있다, 그때는 웹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차이가 있죠. 자, 현재는 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에 존재하는
세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랑 지금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우린 실제로 웹에 존재하는 세션을 진짜 쓰면 돼요. 이제 억지로 세션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사실 별거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진짜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션에 저장하는 거 전까지 여기까지 먼저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얼른 같이 하고 다음 시간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세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나서 세션을 적용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또 버튼이 필요해요. 로그인 버튼이라는 게 필요한 상태라서 저는 메인 클래스 main.jsp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주고 멤버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청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로그인.jsp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려면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이 서블릿은 join 서블릿 그냥 가져다가 멤버 로그인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를 로그인으로 경로를 바꿔주도록 하고 여기도 로그인.jsp가 나올 수 있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join.jsp 복사한 다음에 얘 이름을 로그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몇 가지 수정을 해주도록 하죠. 로그인으로 바꿔주고 얘도 일단은 살려놓을게요. 비슷하게 사용할 게 있어서 to 로그인 그리고 이름을 로그인 폼 서브밋 바꿔주고 비밀번호 확인이랑 이름 쪽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어차피 로그인에서는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값이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가입 대신에 로그인 넣어주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러면 됐네요. 이러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홈즈 이름도 바꿔주고 체크랑 네임 같은 거 없어졌으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것도 역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빼주고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 활용해서 아이디 입력하지 않은 상태,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검증은 끝났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뛰어본다면 여기서 뒤로 가기 메인으로 간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누르고 들어간다면 서블릿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버를 껐다 켜줘야겠죠? 자, 메인에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뒤로 가기는 메인으로 갈 거고 그러면 입력을 했다. 뭔가 입력을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두 로그인으로 넘어가라 라고 경로를 잡아놨는데 두 로그인이 없죠. 그러면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두 조인 서블릿을 복사해서 두 로그인 서블릿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네임 빼고 파라미터 그대로 받으면 될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로그인하고 나면은 메시지 보여주고 누구누구님 로그인 됐습니다 보여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드로그인 매칭 요청 바꿔주고 얘네들 사용을 하고 인서트 쿼리 대신에 다른 걸 날려주면 되는데 자, 우리 로그인을 하려면 어떤 쿼리를 날려야 돼요? 그쵸, 그냥 셀렉트로 우리가 받아온 이 파라미터 값을 DB에 가져가서 조건으로 따져보고 얘랑 일치하는 회원이 있어? 물어본 다음에 데이터 있으면 넘어올 거고요. 없으면 안 넘어오겠죠. 그러면 얘가 널이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야 이런 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값이 있으면 가져온 값이랑 이 비밀번호랑 비교해 본 다음에 둘 다 일치해? 그럼 로그인 진짜로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 할 겁니다. 이거 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미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자, select from member 그냥 조회하고요. 여기서 이제 where절로 조건을 봐주면 되겠죠? 왜요? 로그인 ID
물음표 하나 뚫어주고 뒤에 로그인 아이디 넣어주면 돼요.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 실행된 결과가 데이터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로그인 아이디 애초에 컬럼에 유니크 들어가 있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근데 뭐 하나건 여러 개건 상관없이 그냥 우리 어차피 셀렉트 로우 그냥 쓰면 돼요. 여러 개면은 사실 셀렉트 로우가 아니긴 하겠지만. 자, 그럼 얘는 리턴해주는 게 해당 맵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해주게끔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줘야겠죠? 네. 스트링 오브젝트. 그래서 멤버 로우 라고 하나 그래서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받아온 이 멤버 로우가 만약에 널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는 얘기일 거니까 만약에 멤버 로우가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검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맵 타입이죠. 맵은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isEmpty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메서드가. 자, 얘는 무슨 뜻이냐? 이 맵 비어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가 비어있으면 true를 리턴을 하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을 해요. 그럼 이 조건문에 isEmpty 이렇게 썼다. 근데 이 if문을 탔다. 그럼 뭐 어떤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DB에 넘겼던 이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얘가 비어있는 거니까. 그때는 response getWriter append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걸 복사해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온 다음에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메시지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디테일을 좀 살려가면 할게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여기서는 메인으로 보낼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로그인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일단 비어있는 거 정보를 보고 나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일 경우에 먼저 한번 걸렀고요. 근데 여기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 여기서 참 이것도 해줘야죠. 리턴. 여기서 만약에 리턴을 안 해주게 되면 얘는 화면을 그리는 걸로 처리를 다 하고 로그인으로 돌리려고 할 텐데 그 밑에 있는 코드도 실행이 되려고 해서 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일 때 이렇게 응답을 할 거면 응답 끝나고 나서 리턴으로 메서드를 끝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밑에 있는 거랑 충돌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 if문을 뚫고 나왔다, 내려왔다, 리턴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애초에 멤버 로우가 비어있진 않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떠한 값이든 간에 뭐 일단 들어있을 거잖아요. 아이디는 존재하는 상태. 그러면 그때 또 검증. 만약에 멤버 로우 얘가 갖고 있는 get 로그인 패스워드랑 얘랑 equals 우리가 위에서 입력받아온 패스워드랑 같으면 로그인 성공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건 다른 경우. 다른 경우를 앞에서 잘라주고 맞는 경우로 그냥 밑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러면 우리가 입력받아온 로그인 패스워드랑 지금 아이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랑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란 조건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또 로그인으로 돌려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때는 이런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상황 이해되실까요? 사실상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갔다 온 거고 갔다 온 결과 가지고 검증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화면이 있냐 없냐 차이인 거예요.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폰스의 겟라이터 이런 걸 사용하는 것 뿐인 거고 화면이
없었던 것 뿐인 거고,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는. 자, 그럼 여기까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서 리턴을 여기까지도 안 만났대요. 얘네 둘 다 거짓을 만나서 조건을 안 타고 이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대요. 어떤 경우에요? 로그인을 시키면 되는 경우 아닌가요? 아이디도 일치해, 비밀번호도 일치해. 둘 다 맞는 거니까 실제로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땡땡님 환영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메인으로 돌려버리는 거. 여기는 네임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를 보여줄게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그냥 네임을 계속 보여줘도 돼요. 네임은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럼 이 멤버 안에 네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멤버 get 해서 네임이라고 키 넣어주면 이름도 계속 그냥 보여줄 수 있겠죠. 그냥 이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져왔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일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러면은 메시지가 겹치겠군요. 우리 저기 두 조인 서블릿 가서 메시지를 좀 바꿔줄게요. 두 조인은 왜 안 보여? 합니다. 환영합니다 했더니 메시지가 겹쳐버리네. 이미 가입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좀 바꿔줄게요. 그럼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는 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없죠. 이거는 이제 워낙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히 어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긴 했어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또 서블릿 새로 만들었으니까 서버 한번 껐다 켜주고. 자, 로그인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지금 현재 이런 건 없어요. 저한테 누르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그리고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 입력하라. 아이디 입력 안 했다. 아이디 입력해라. 공백했다. 그래도 입력해라. 그리고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로그인을 해볼까요? 이 멤버의 ASDAD의 ASD. 만약에 ASDAD 했는데 비밀번호를 딴 걸 했다. 그럼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는다. 잘 나오고 있고 ASDAD 비밀번호도 일치했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 로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그인을 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메시지 보여주고 끝난 겁니다. 이러면 무한 로그인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세션 가지고 할 건데 그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세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나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